안녕하세요. 협성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공병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패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좀 낯선 용어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픽 작업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 우리 포토샵 프로그램에서 오픈을 클릭하셔서 이번에는 어떤 파일이냐 하면 여기 클락스라고 하는 파일을 한번 열어주세요. 자, 여기서 한번 열도록 하시고요. 우리가 패턴을 지정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하는 거라는 걸 잊지 마시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에 보시면은 이 사진을 갖고 우리가 패턴으로 등록을 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우리 이 사진을 우리가 종이 사진처럼 이제 보여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캔버스 사이즈를 좀 늘려서 바깥에 흰색 테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미지에서 캔버스 사이즈를 클릭하셔서 보면은 캔버스 사이즈, 요거는 우리가 이미지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바깥에 캔버스 사이즈는 또한 별도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요걸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캔버스 사이즈가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좀 픽셀로 좀 바꿔놓은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로 왼쪽 수평 부분으로 픽셀을 더 10픽셀을 더 추가를 하는 넓게끔 하는 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10을 더하면 80, 99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높이 부분에서도 10픽셀을 더하면 60이 되겠네요. 그죠? 50에서 60으로 바꿔줬어요. 그러면 근데 캔버스가 확장됐을 때 이 색깔을 뭐라고 할 거냐, 배경색으로 할 거냐. 배경색 현재 뭐죠? 보시면은 흰색으로 돼 있죠. 이 상태에서 더한 상태에서 OK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흰색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캔버스 기능을 활용해서 사진 외곽에다가 테두리를 만들었죠. 자, 이러한 방식은 꼭 기억을 해두세요. 여러모로 좀 쓸모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자, 이 상태에서 이거를 우리가 패턴으로 등록하려는데 이거 사이즈가 좀 크기 때문에 활용도가 아주 좀 제한적일 것 같아서 크기를 사진 이미지 크기를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이미지에서 이렇게 해서 이미지 사이즈를 클릭할게요. 이 상태에서 이걸 한 200 정도를 줄여볼까요? 200 정도로 줄여보도록 할게요. 200 픽셀 정도로 줄였어요. 그래서 OK를 누르신 상태에서 요거를 우리가 요 사이즈를 이 사이즈가 너무 작은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우리 다시 한번 좀 키워볼까요? 300 정도로 해보도록 할게요. 300 정도로 해보면 이 정도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온 사진을 우리가 패턴으로 등록해 볼게요. 패턴 등록은 어디서 하냐면 에디터에서 여기서 define pattern 요 기능으로 하거든요. 요거를 define pattern을 클릭하시고 그러면은 여기 패턴 이름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어떤 걸로 할 건지를 이렇게 지정을 하죠. 자, 그래서 OK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OK를 눌러주면은 자, 패턴이 지정이 됐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새로운 문서를 열어보도록 할까요? 파일에서 New를 클릭하시고 우리 아트 앤 일러스트레이션에서 가로 세로 1000픽셀인 사이즈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크리에이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타나지죠. 그래서 컨트롤 제로를 누른 상태에서 이거를 만약 패턴을 채우겠다 라고 한다면 에디트에서 필에서 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패턴을 이렇게 지정한다, 패턴으로 할 거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커스텀 패턴에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전에 저장한 여기 패턴이 있었죠. 이걸 클릭하시고 OK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채워지죠. 그렇죠? 자, 컨트롤 D를 눌러서 컨트롤 Z를 눌러서 실행을 좀 취소해 볼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에디트에서 B를 눌러서 그래서 패턴은 지정을 한 거고 그런 다음에 스크립트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요걸 좀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스크립트를 해서 요거를 만약 이제 아까는 이제 그냥 촘촘히 그냥 정직하게 바뀐 거죠. 크로스 웨이브 뭐 이렇게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만약 크로스 웨이브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크로스 웨이브 대화 상자가 떠요. 그러면 이렇게 크로스를 해서 이렇게 나타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요거를 좀 줄여줄 수도 있겠고, 패턴의 스케일을 줄여줄 수도 있겠고, 길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길게 해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스페이싱이라는 게 있는데, 스페이싱은 이렇게 서로 간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격을 어느 정도로 할 건지. 그 다음에 컬러, 랜덤니스. 이거는 컬러를 색깔을 많이 바꿔줬죠. 이렇게. 많이 바꿔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이제 어둡기, 진하기를 이렇게 바꿔주기도 하고요. 이런 작업들이 가능한 거고, 이 상태에서 OK를 한번 해볼까요? OK를 해보시면은, OK적으로 좀 이런 식으로 번갈아서 나타날 수가 있죠. 여기서 컨트롤 Z를 다시 한번 해보고, 에디트, 필. 이거는 Shift 단축키로는 Shift F5키네요. 자, Shift F5키고, 크로스 웨이브가 아니라, 패스를 따라서, 이건 패스를 그려놨을 때만이 가능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거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스피어나, 이거는 어떨까요? 심트리 필.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영상이 들어가는지 볼게요. 그러면 심트리 필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죠? 이런 식으로 나타나졌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저렇게 좀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색깔도, 색조도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지정할 수가 있고, 여기서도 패턴의 사이즈도, 그쵸? 패턴의 사이즈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높이나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밝기 쪽이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OK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채워줄 수 있어요. 보면은 처음에 한 작업들이 그냥 나타나시죠. 사진에 테두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 우리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패턴 작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그럼 이번에는 이미지를 색 보정하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에서 색 보정은 그야말로 포토샵의 대명사처럼 알려져 있죠. 아마 포토샵을 전문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색 보정하는 게 포토샵의 아주 주된 기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도 그럴 법한 게 포토샵의 기능이 사람들한테 널리 사용하게 된 계기도 바로 그 색 보정 기능 때문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그걸 좀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예제를 다른 것들을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번에는 어떤 걸 열어볼 거냐면요. 익스포저라고 하는 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포저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갤러리, 필터 갤러리라는 거, 이 두 가지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 두 가지를 열어보세요. 그래서 색 보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이미지가 열려 있죠. 두 개의 이미지가 열려 있는데 먼저 여기 거리를 찍은 이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색 보정 작업을 할 때는 원본을 따로 놔두고 작업하는 게 더 안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은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선택을 레이어 패널에서 백그라운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J를 누르면 이렇게 레이어가 순식간에 복사가 될 거예요. 그러면 복사된 레이어에서 작업을 하면 더 편리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단축키,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축키 컨트롤 J. 컨트롤 J는 현재 선택한 레이어를 그대로 복사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만약 그 선택한 레이어에서 특정 부분만을 선택했다면 선택한 부분만을 복사해서 새로운 레이어에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도 참고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색 보정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 보정은 메뉴에서 이미지 메뉴에서 어저스트먼트 여기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색 보정이에요. 여기서는 주로 이 색 보정에 관한 아주 주요 기능들이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오토 톤이나 오토 컨트레스트, 오토 컬러, 이거는 전체적인 그 톤이나
톤을 조정하는 것, 그 다음에 요거는 대조, 그 다음에 색을 조정하는 건데 자동으로 해줘요. 근데 정말 바쁘거나 이제 초보자일 때는 많이 쓰는 거죠. 한번 해보긴 할게요. 오토톤을 이렇게 하시면은 뭔가 변한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잘 모르겠죠. 이게 이런 오토로 하게 되면 이 이미지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포토샵이 판단을 해서 하는 거라서 될지 안 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레이어 패널에 가서 눈표시 이렇게 지워주면은 이건 오토톤에서는 거의 변한 건 없네요. 근데 만약 여기서 오토 컨트라스트를 눌러준다면 좀 어떤 변화가 있죠? 이것도 사실은 큰 변화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요거는 뭐 그렇게 크다지. 여기서는 이제 오토 컬러는 좀 변화됐네요. 이걸 클릭해 보면은 보이지 않으면 이렇게 보이죠. 여기 느껴지시나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들. 그 다음에 컨트롤 Z를 눌러서 요 실행한 거 잠깐 다시 지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토 컬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데 요거는 정말 바쁠 때나 하고 정말 아마추어 초보자일 때 뭐 급할 때 그냥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부터 진짜 보정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저스먼트 메뉴를 쓰는 방법인데, 자 여기서는 이제 요거를 선택을 하고 메뉴가 안 나타나지죠. 메뉴가 안 나타나는 건 현재 작업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작업할 수 없는 이유가 있겠네요. 현재 선택한 레이어가 이렇게 눈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보이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여기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도 이제 컨트롤 D를 좀 눌러서 원래대로 가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야, 원래대로 이 원래 상태가 아마도 이 상태인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 상태인데 다시 아예 이걸 지우고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 아까 작업을 좀 지정이 돼버려서, 자 컨트롤 이거 백그라운드에다 선택하고 컨트롤 J를 누르시면은 레이어는 순식간에 복사가 돼요. 그럼 요걸 갖고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 약간 색상의 밝기를 대조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해요. 그래서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라고 하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색의 밝기와 밝지 않은 거 정도죠. 이렇게 하면 어두워지죠. 색상이 좀 이렇게 어두워져요. 강제로 어두워지죠. 요 컨트라스트도 이렇게 하면은 더 세지기도 하지만 이걸 일단 0으로 바꾸고요. 0으로 바꾸고 나서 여기서 컨트라스트가 여기서 0이었다가 이쪽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죠? 이 대조가 점점 무뎌지죠. 그 다음에 이것도 올려주면은 대조가 더 강해져요. 그쵸? 더 무뎌지고 강해지고. 요거는 이러한 보정은 여러분들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정에서는 어저스먼트 기능에서는 정답이 있지 않아요. 이미지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 브라이트니스랑 컨트라스트는 사용해봤자 별로야. 그거는 맞는 얘기가 아니죠. 브라이트 컨트라스트가 맞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맞는 이미지가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브라이트니스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있지 않아요. 그래픽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요거를 여기서 프리뷰를 선택한 상태에 이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거 상태가 보이니까 이걸 올리거나 낮추면서 색상을 보여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밤거리를 이렇게 찍었는데 좀은 이렇게 거리를 좀 더 보여줘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좀 올린다면 약간만 밝게 하더라도 여기 좀 구체적인 게 쭉 드러나죠.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야 좀 어두운 색감의 느낌을 줘야 되겠어. 그럼 이쪽으로 좀 내려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절한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참고로 좀 알 거는 여기서도 오토 기능이 지정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오토 기능이 여기서는 약간 먹었죠. 여기서는 먹었네요. 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면은 어떤가요? 오토 기능을 했더니 좀 다르죠. 오토 기능을 했더니 여기가 19가 되고 마이너스 24가 된 거예요. 여기서 하는 오토 기능은 좀 더 다른 느낌이 좀 줘요. 그래서 이 사진을 그냥 일반적으로 좋게 만드는 거죠. 자, 여기서 이거 지정을 하진 않고 우리 캔슬을 눌러서 적용하진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어저스먼트에서 많이 쓰는 거 레벨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굉장히 많이 써요. 이거는 포토샵 자격시험 문제에도 엄청 나오는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일단은 기능을 좀 살펴보면,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프리셋이라는 게 있죠. 자 프리셋은
미리잖아요. 미리 준비한다. 미리 세팅한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놓은 어떤 설정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디폴트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의 그런 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 요거를 다른 걸로 한다. 여기는 이미 포토샵에서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걸 쓰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자, 이거는 인크리스 컨트레스트를 조금 증대시켜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포토샵에서 자동적으로 제공하는 것만 이렇게 좀 하더라도 그림이 훨씬 세련돼 보인다라는 점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시면 알겠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은 여러 가지 느낌이 나오죠. 이거 라이트닝 섀도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포토샵에서 이런 밤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게 보여줬네요. 그쵸? 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요. 같이 밝더라도 어두운 그런 조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있죠. 미드나잇 다커. 요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이거는 보시면은, 자, 이거는 만약 프리뷰를 이거 잠깐 잠궈 보면 이렇게 하시면은 요게 원래와 요게 낫죠.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들거든요. 밝은 거는 계속 있으면서도 아직 어두움기는 계속 있는 거, 이런 것들도 난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기능에서 알아둘 건 채널이에요. 자, 우리는 빛의 삼원색, 이것은 이 디스플레이 쓸 거면은 RGB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100%는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RGB를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RGB 안에서도 레드, 그린, 블루, 여기 색깔별로 RGB가 섞여 있는 건데 색깔별로 보정을 할 수도 있다는 점들을 좀 알아두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근데 우리 한꺼번에 하는 걸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슬라이더가 있는데 이제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쪽이 밝은 면이에요. 여기 밑에 보면 밝은 면이라고 돼 있잖아요. 어두운 면. 그러면 이거는 밝은 면을 좀 줄이면 어떻게 되죠? 자, 이쪽으로 좀 슬라이드 하면 이쪽 밝은 면이 더 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이 더 밀려가니까 밝은 면이 더 강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어두운 면이 더 어두워진다. 그쵸?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런 어떤 정답이 있지 않아요. 그쵸? 정답이 있지 않고, 자, 어두운 면은 약간, 밝은 면을 좀 밝게 하고 어두운 면을 좀 어둡게 한다. 이것이 뭐 기본적으로 많이들 사용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여기서 다른 방법으로는 뭐가 있냐면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여기서도 조절할 수는 있어요. 여기서 원래대로 해놓고 여기서도 어두운 면을 더 어렵게 하면은 뭐 좀 다르죠. 이게 이쪽으로 가는 거하고 이건 이쪽으로 가면은 더 어두워지는데 이 밑에 아웃풋 레벨은 이미지의 전체적인 명도를 조절한다 해서 이게 이쪽으로 가면 여기서는 이게 더 어두워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 외우기는 힘들고요. 자, 외우기는 힘들지만 이 기능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스포이드가 있는데 스포이드 요 사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포토샵을 한다면 이 정도는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맨 먼저의 저기는 이 스포이드를 클릭해서 클릭한 지점보다 모두가 다 어두워져요. 자, 이걸 클릭하고 만약 여기서 가져가면 요 지점보다 이게 클릭한 지점보다 다 어두워진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를 찍었어. 그럼 이렇게 여기보다는 모두 어두워진다. 클릭한 지점보다 어두운 픽셀은 모두 다 어두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걸 클릭했다. 그러면 클릭한 지점의 명도를 중간 정도로 설정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를 이렇게 클릭했다 그러면 여기를 중간으로 했어요. 그래서 확 분위기가 달라지죠. 자,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클릭한 지점보다 밝은 면은 다 밝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거 좀 이렇게 다시 캔슬을 하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캔슬을 하고 여기서 이미지에서 어저스먼트에서 레벨로 가서 하면은 자, 요거는 클릭한 지점보다 어두워진다. 요거는 클릭한 지점을 중간으로 한다. 클릭한 지점을 보다 밝게 한다. 클릭해서 만약 이렇게 클릭하시면 여기보다 다 밝아지죠. 클릭한 지점보다 밝은 면을 모두 다 밝게 해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클릭한 지점보다 어두운 색을 더 어둡게 해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명도하는 거니까 그거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자, 레벨에 대한 그 작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커브를 통해서 색을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캔슬을 누르면은 우리가 지정하던 작업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죠. 자, 어저스먼트에서 커브를 사용하는 방법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커브를 하는 방법. 저는 이 커브를 사용하는 방법을 영상에서도 많이 써요. 영상도 이러한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포토샵을 배우는 게 포토샵을 잘하고 일러스트를 잘하는 것이 영상을 잘하는 길이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가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를 배운다는 거는 우리가 다양한 그래픽 객체들을 구하거나 만들거나 편집해서 그거를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에서 가져와서 여러 가지 효과를 지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거겠죠. 자, 그래서 이거 커브의 기능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물론 프리셋이 있네요. 보시면은 여기도 아까 거는 다르죠? 예를 들어서 리니어 컨트리스트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좀 다르죠, 그죠? 이런 지정도 있고, 여기서 이제 뭐 미니멈 컨트리스트 해볼까요? 그럼 또 다르죠. 이런 식으로. 근데 요 그래프가 바뀌는 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디폴트로 다시 해놓고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프리셋은 미리 설정된 값을 사용하는 거라서 그렇고요. 여기서는 이제 채널, 아까 했듯이 요 채널 레드, 그린 이걸 따로 할 수도 있고, 정말 섬세하게 잘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채널별로 선택을 해서 보정을 하는 경우도 저를 봤어요. 그래서 굉장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이제 여기 이제 이거를 RGB로 해 놓으시고, 요거는 이제 3번은 직선이나 곡선 아이콘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걸 보정 작업을 할 때 현재는 지금 곡선으로 되어 있어요. 곡선으로 돼서 이걸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만, 만약 이거를 클릭해서 직선으로 한다 그러면 얘기가 다르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뭐 좀 이상하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근데 다시 곡선으로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삐뚤삐뚤해졌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캔슬을 하시고 다시 한번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커브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지금 가져왔어요. 이걸 갖고 또 작업해 볼게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포인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여기를 하이라이트 포인트라고 그러고, 자, 여기는 미드톤, 하이라이트, 미드톤, 그 다음에 여기는 섀도우 톤. 그러니까 여기가 밝은 면이 되고, 중간, 그 다음에 여기가 어두운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값이 표시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값이 표시가 되는 뭐 요 영역도 있고요. 여기 요건 슬라이드 영역이라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값이 표현이 되는데, 우리 한번 여기 드래그를 해볼까요? 곡선으로 하면은 가장 일반적으로 이런 보정을 많이 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X축, Y축에 이런 값이 돼서 여기 값이 표시가 되죠? 값이 여기 표시가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이것도 스포이드도 톤에 따라서 요거보다 더 뭐 어두운 거는 어둡게 하고, 이건 이제 중간 톤으로 만들고, 더 밝은 걸 더 밝게, 어두운 걸 더 어둡게,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요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다른 것들 요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들 제가 이렇게 보는데, 특별히 요 정도만 아시면은 어지간히 다 설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드래그를 해볼까요?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이렇게 해서 밝은 면을 약간 이렇게 하고, 어두운 면을 좀 더 어두운 면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요. 어두운 면을 좀 이렇게 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걸 내리시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내리면서도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지니까, 이쪽으로 가져오실 수도 있겠고요. 그쵸? 많이 달라지죠. 보통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많이 이런 정도의 보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오토를 눌러서 그냥 일괄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점들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두운 그림을 전체적으로 바꿔줄 때 커브라고 하는 기능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때 있다는 점들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 색을 보정하는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